안녕하세요, 최현민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휠체어에 대한 관리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. 휠체어는 수명이 어떻게 돼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수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길게 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짧게 타실 수도 있는데요.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우리가 뭐 세수를 매일 하지만 휠체어를 매일 닦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 관리만 잘해줘도 휠체어는 그래도 좀 오래 타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휠체어라는 제품 자체가 그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. 그 앉아있는 프레임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바퀴가 돌아가면서 구동을 해요. 그 구동을 잘 하는 휠체어들은 잘 굴러가겠죠, 당연히. 그러면은 밸런스가 잘 나오고 구동이 잘 굴러가는 휠체어라면 똑같은 힘을 들여도 내가 훨씬 편하게 휠체어를 타고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1차적으로 휠체어를 이제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바퀴예요, 바퀴. 그 바퀴의 구동 계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굴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그 굴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보시면 요게 이제 앞바퀴예요. 앞바퀴를 흔히 저희가 캐스터라고 하죠. 이 캐스터와 이 포크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. 앞에 바퀴에는요. 근데 보시면 이 바퀴 사이로 이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어요. 바퀴를 잡아주기 위한 스페이스가 양쪽에 들어가 있게 되죠. 근데 이 스페이스 사이에 우리가 타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이 조금 더 심하긴 할 텐데 이 머리카락이 감겨요. 감겨서 양쪽에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 머리카락을 빼시겠다고 라이터로 이렇게 지져서 태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솜방망이 이제 대처법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머리카락은 감기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. 들어있는데 겉에만 태운다고 해서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안에는 다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저희가 빼주지 않게 되면 베어링이 안에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굴러가잖아요. 굴러가는데 그 안에 머리카락이 박히기 시작하면 베어링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. 그럼 이제 베어링을 분해를 해보면 그 안에 구슬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구슬들하고 엉켜 있죠.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앞바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르지도 않겠죠. 되게 뻑뻑하거나 잘 안 굴러가거나 그런 현상이 있을 거고, 베어링이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여기에도 들어가요. 얘가 좌우 조향을 해야 되잖아요. 그 좌우 조향할 때 필요한 게 여기 위에도 베어링이 들어가는데, 이 베어링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세수를 하거나 뭐 할 때 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. 근데 베어링이 안타깝게도 소재가 다 철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물에는 쥐약이에요. 우리가 비 오는 날 휠체어를 탔거나 아니면은 뭐 씻거나 뭘 하다가 물이 좀 튀었거나 하면 그때 바로바로 좀 닦아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, 뭐 그냥 방치하시거나 뭐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녹이 슬기 시작할 거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 포크도 조향 각도가 되게 뻑뻑해지면서 잘 안 넘어가게 되겠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쪽에만 머리카락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한쪽엔 덜 들어갔다면 문제가 되는 건 얘만 안 굴르잖아요. 쟤는 잘 굴르고요. 그러면 휠체어는 쏠리겠죠. 당연히 잘 굴러가는 쪽으로.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가 관리의 시작이 될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자면 일단 리어 휠이에요. 리어 휠. 뒤에 있는 바퀴인데요. 이런 바퀴들도 옆에 있는 버튼을 이걸 엑셀이라고 하는데요. 이거를 눌렀다 뗐다 하면서 바퀴를 넣었다 뺐다를 아마 하실 수 있어요. 모든 휠체어가 다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. 요거를 뺐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머리카락이 막 감겨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당연히 여기서 머리카락이 감겨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? 당연히 이 안에 캠버나 아니면은 이 휠 쪽에 있는 베어링 쪽으로 다 감겨 들어가요.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굴림성이 저하가 되는 거고 나중에 베어링이 터지는 상황이 생기죠. 그러면 휠체어가 제대로 구르지를 않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동 계열이에요. 제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가 아니라 성능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베어링이 이렇게 관리가 잘 돼야 이제 된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타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브레이크예요. 이 브레이크는 휠체어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요. 그렇지만 하는 기능의 역할은 같아요.
왜 휠체어의 바퀴를 잡아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게 브레이크의 역할이거든요. 근데 이런 브레이크들도요, 사용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 닿는 부분이 여기가 많이 해져요.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만 계속 닿이다 보니까 한 2년, 3년 쓰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져서 까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요거를 통째로 바꿀 필요도 없고요. 요거만 교체가 되세요. 그렇기 때문에 얘만 교체해서 쓰시면 새 것처럼 쓰실 수도 있고, 이 브레이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텐션이 있어요. 풀면 싹 풀리게끔 텐션이,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좀 뻑뻑하게 돼 있어서 지금 텐션이 잘 안 올라오는데, 보통 이렇게 풀면 이제 텐션이 있어요. 그래서 스프링이 나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장갑다가 풀어도 얘가 오도시가 안 되죠. 자,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. 계속. 그럼 바퀴하고 갈리실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텐션이 있는지, 그리고 브레이크를 폈을 때는 끝까지 잘 펴져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휠체어 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,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접히는 모델이에요. 접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접히는 모델의 특징이 접합 부위가 많아요. X바라고 있죠, 안에. 이 X바 자체가요, 이 볼트하고 너트로 다 체결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청결하지 않으면 기름때가 쪄요. 여러분들이 흔히 내 거 좀 부드럽게 해야지 하고 WD-40을 막 뿌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요런 X바나 요런 데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,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퀴 부분에는 절대로 WD를 뿌리시면 안 되세요. 그 구리스가 있어요. 그것도 요즘에는 그 뿌리는 구리스가 있더라고요. 그 뿌리는 구리스를 이용하셔서 바퀴는 그런 구동 계열에는 그쪽에다가 기름칠을 해서 잘 굴러갈 수 있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요. WD-40을 뿌리시게 되면 당장은 잘 구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마르면 더 안 굴러요. 그렇기 때문에 구리스를 꼭 사용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이런 브레이크라든지 이 X바 쪽은 WD-40을 이용하셔도 뭐 괜찮은데요. 그리고 이제 이런 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접었다 폈다를 자주 하다 보면 당연히 유격이라는 게 생길 거고, 유격이 생기면 그 안에 먼지가 들어갈 거고, 먼지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소음이 시작이 돼요.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풀리면서 휠체어가 찌그덕 하면서 양쪽이 노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한번 싹 분해를 해서 닦아서 재조립을 해주면 너무 좋은데, 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긴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수시로 풀려있는 나사는 없는지, 혹시라도 내가 타고 다니다가 어디 나사 같은 거 분실한 거, 원래 여기 나사가 있어야 되는데 나사가 없네 라고 하는 게 있는지, 그런 거 정도만 관심 있게 봐주시고 마른 걸레로만 좀 잘 닦아주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오래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. 그리고 접이식 휠체어의 특징이 등 시트가 하도 접혔다 폈다 하니까 이 등 시트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타시는 분이 허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등 시트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다가 문의를 하시면, 판매점에다가 휠체어 구매하신 곳에 문의를 하시면 교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, 등 시트, 바닥 시트는 내가 타고 있을 때 내가 편해? 아니면 불편해졌어?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? 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는 등 시트 교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은 제가 드리고요. 휠체어들이 대부분 이렇게 굴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. 부속도 정말 많고, 볼트, 너트,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한 대의 휠체어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,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도 챙기면 휠체어를 더 오랫동안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. 흔히들 뭐 몇 년 탈 수 있어요? 몇 년 탈 수 있어요?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기는 하는데요. 나라에서 정해준 휠체어의 내구 연한은 5년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때도 5년에 한 번씩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건강한 휠체어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,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, 이 바퀴가 안에 공기가 들어가요. 타이어 속에 튜브라는 게 들어있는데요. 이 안에 공기를 가득 채우게 되면 타이어가 딱딱해지죠. 그 상태에서는 주행을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, 저희 손님분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. 타이어가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옆에가 다 찢어졌어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사실은 휠체어는 매일 타면 바람이 덜 빠지지만 안 타고 서 있으면 사실 바람이 더 많이 빠지거든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안 타고 서 있어서 바람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앉아서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공기가 없는데 타이어는 주저앉는 거예요.
주저앉아서 이 휠은 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죠. 그 딱딱한 알루미늄 휠이 이 고무 타이어를 계속 누르고 가요.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굴림성도 굴림성인데 타이어가 다 찢어지겠죠. 옆면이 파스가 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휠체어를 탈 때는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눌러서 바람 체크를 해봐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. 물컹물컹하게 들어간다. 그럼 무조건 바람을 채우셔야 돼요. 안 그러면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고 괜히 돈 들어가는 일이 생기실 수 있어요. 예, 그리고 어차피 타이어가 소모품이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교체를 하는 게 올바른 휠체어 생활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를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요.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구동 계열이에요. 그 구동 계열에서의 성능이 저하가 되면 그 아무리 비싸고 좋고 가벼운 휠체어라고 하더라도 잘 굴러가지 않을 거예요. 그러면은 저렴한 휠체어만 못 하는 거죠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활동형 휠체어가 일반형 휠체어보다 훨씬 굴림성이 좋은 건 휠체어의 밸런스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. 잘 맞춰서 만들어 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순간엔 일반형 휠체어하고 다를 게 없어요. 우리는 비싼 돈 주고 비싼 휠체어를 산 거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그 휠체어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뽑아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휠체어 생활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,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프레임 같은 데도 차에 싣고 내리고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색깔이 까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. 뭐 괜찮다 하시면은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자동차 붓페인트 같은 거 있어요. 까진 부분이 있다면 붓페인트로 이렇게 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뭐 색깔이 똑같지 않더라도 칠을 해주시는 게 더 좋긴 하세요. 이게 놔두면요, 도색이 까져 있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거기가 노출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부식이 되거나 녹이 슬기가 좀 쉬워져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보호하시려면 뭐 얇은 빼바 같은 걸로 싹 긁어서 붓페인트 싹 칠해주면 오히려 더 오래 관리하면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는 그렇게 조심히 쓰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은 좀 들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휠체어 이용하시면서 내 휠체어는 뭐 이런데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, 나는 이게 좀 불편했어, 이런 좀 이랬어 라는 부분이 있다면 뭐 그것도 당연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. 이번 주가 지금 다가오는 추석이더라고요. 그래서 금, 토, 일, 월, 대체 연휴까지 월요일까지 해서 연휴가 쫙 이어지는데, 우리 척수장애인 분들이나 뭐 여러 유형의 장애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비장애인 분들이나 다 건강한 추석 명절 한가위 잘 보내시고, 저는 이번 추석 잘 새고 추석이 끝난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